안녕하십니까, 미래하우징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죽전동에 위치한 저희가 현재 시공을 하고 있는 공사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현장 같은 경우는 지금 패시브 건축협회 정회원사인 이담 건축사 사무소에서 설계를 한 현장이고, 저희 미래하우징에서 시공만 진행하고 있는 현장이고요. 오늘 이제 골조 공사라든지 창호, 기밀 시공이 마무리가 돼서 이제 패시브 건축협회에서 진행하는 1차 인증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내 기밀 테스트도 어떤 식으로 진행되었는지, 그리고 실제 마감이 되기 전에 철근 콘크리트 주택에 대한 어떤 실내 상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떤지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 오늘은 공사 현장으로 나와봤습니다. 자, 그럼 한번 들어가서 한번 같이 보실까요? 그래서 지금 저희 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패시브 인증을 받아야 되는 건물이기 때문에 일단 외측부에 대한 충분한 단열값과 그리고 기밀, 환기, 차양, 그리고 에너지원까지 이런 부분들이 모두 확보가 돼야 되는데요. 현재 보시면은 외측부에는 비드법 단열재로 해가지고 200mm 단열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지중, 땅속에서부터 지금 기초 측부에 대한 단열, 그리고 배수판, 그리고 이 중간부까지 단열재가 채워져서 저희가 늘 말씀드리는 건물 전체에 대한 외단열이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창호 같은 경우는 여기는 앤썸 캐멀링에서 진행하는 시스템 창을 이용해서 현관문까지 모두 단열, 기밀 현관문으로 진행한 게 특징이고요. 위쪽에 보시면은 외측부로 나오는 배관이나 이런 부분들이 외측에서 절대 실내 쪽으로 누기가 발생하지 않게끔 전체적으로 기밀 작업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실내 쪽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으로 들어오시면은 여기가 이제 지하 1층 현관 부분입니다. 지하 1층 같은 경우는 이쪽 배면과 그리고 좌측면이 실질적으로는 흙에 묻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흙에 묻혔을 때 나중에 문제가 없게끔 외측부에서 방수를 진행을 했고요. 다만 외측부에서 방수를 진행을 했더라도 나중에 건물이 오래 지나고 나면은 어떤 기밀성에 문제가 생기거나 또 방수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나중에 이중벽체로 해서 중공벽을 처리할 수 있게끔 보시면 골조 자체가 떨어져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지하층에 계단 같은 것들이 외벽부에 붙어 있게 되면은 실제 타설에서 연결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실제로 나중에 누수가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현장 같은 경우는 애초에 이 계단부랑 외벽 구조체를 저희가 분리해서 시공함으로써 이 부분에 중공벽을 처리해서 나중에 장기적으로 시간이 지나도 문제 없게끔 처리를 했습니다. 만약 이 부분에 누수가 발생한다 그래도 중공벽을 타고 밑으로 흐르게 되고요. 이 바닥 전체에 이제 단열 배수판이 깔리기 때문에 그 배수 부분에서 어떤 습기나 이런 것들이 배출될 수 있게끔 레이어를 형성한 게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죽전동 현장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최초 설비에서 이런 배관이나 이런 설비에 대한 내용들이 모두 골조 안으로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외부 피트로 지금 독립되어 있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배관에도 모두 보온자재라든지 이런 것들을 처리함으로써 어떤 소음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 배관을 통해서 올 수 있는 어떤 외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실내 침투를 차단한 게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와서 보시면은 저희 다른 현장에서도 다 진행을 하는 내용이지만 보시는 것처럼 수도관이 이중 수도로 되어 있어요. 어떤 말이냐면은 이 부분이 전부 다 보온재로 싸져 있는데 안에 이렇게 주름관을 통해서 수도가 안쪽 관에 한 번 더 매립이 되어 있고요. 나중에 이 부분을 부속을 빼서 손쉽게 나중에 수도관 자체가 문제가 있을 때 교체할 수 있게끔 이렇게 수도용 전용 분배기 함이라든지 부속을 사용한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구조 자체가 아주 깨끗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서 타설이라든지 이런 수직도, 그리고 수평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신경 써서 건축주님이 만족하실 수 있는 수준의 전체적인 골조 품질이 형성된 게 지금 이 현장의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짓는 모든 주택들을 이렇게 짓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신 부분이 지하 1층이고요. 올라오시게 되면은 1층인데요. 여기 주택 같은 경우는 현재 다가구 주택으로 설계랑 계획이 되어 있고요. 실제 건축주님께서 지하 1층과 1층을 사용하실 거고, 그리고 지상 2층 같은 경우는 최초에는 임대를 주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세대 분리나 이런 것들, 현관문, 동선을 만들어 놓은 게 지금 이 설계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보시면은 지금 전체적으로 시스템 창호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 현장에 적용된 창호는 앤썸 캐멀링 창호고요.
패시브 건축협회 인증 건축물 같은 경우는 외부 차양 구조가 필수이기 때문에 이 외측부에다가 블라인드를 설치할 수 있게끔 이 전동 블라인드를 할 수 있는 틀이 설치되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실제 일사에너지가 내부에다가 블라인드나 커튼으로 형성이 되면은 이미 실내 쪽으로 열 전달이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차양에 대한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외축부에서 확실하게 차양될 수 있게끔 보시면은 삼중유리 바깥쪽으로 해서 외부 차양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이 부분이 창을 열었을 때 이렇게 덧붙여져서 들어가는 게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창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외측부랑 내측부에 전부 기밀 작업이 되어 있고요. 오늘 실제 기밀 테스트 결과도 지금 0.16회 정도로 굉장히 잘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창호 부분에서 누기가 발생하지 않게끔 외측부, 내측부에 모두 기밀 테이프를 시공하여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기밀 테스트 같은 경우는 지금 패시브 건축협회 인증주택의 경우 협회에서 나와서 1차 기밀 인증 그리고 2차 기밀 테스트를 진행을 합니다. 건물이 골조라든지 창호 이런 것들이 설치가 완료된 상태에서 일단은 건물의 기밀성을 먼저 테스트해 보는 거죠. 감압과 가압, 그래서 압력을 가해보고 압력을 빼봄을 통해서 어떤 실질적인 누기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테스트해보게 되는데요. 저희 테스트 결과는 굉장히 잘 나왔고요. 그리고 이게 1차 테스트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누기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미리 육안으로 확인해 볼 수 있었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런 창호 하부 테이프 부분에서 한두 군데 정도에서 좀 문제가 생긴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보완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이렇게 테스트를 진행을 하게 되면 말씀드린 것처럼 건물이 다 지어지면 알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사전적으로 조치가 필요한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을 뿐더러 건물이 잘 지어졌다라는 거에 대한 부분을 수치화된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가 이렇게 사전 1차로 먼저 기밀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건물이 완성됐을 때 2차로 기밀 테스트를 진행을 해서 문제가 없다면은 저희 건축물은 이제 패시브 건축협회에서 인증하는 패시브 하우스로 인증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현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외부 차양, 창호, 기밀이 이미 작업이 되어 있고 실내 쪽에는 이 연두색관들이 보시면은 지금 저희 실내 쪽에 급기랑 배기관들이죠. 연두색은 급기관이고요. 저쪽 뒤쪽으로 보이시는 파란색 관들은 이제 배기관으로 이제 생활하는 공간과 그리고 주방 이렇게 환기가 필요한 공간에서의 급배기를 맞춰서 설계를 진행을 하게 되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환기 계획을 잡아서 지금 배관 계획까지 진행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신 부분은 이제 지상 1층이고요. 여기서 실제 이 부분이 막혀서 이제 외측에서 올라가는 계단을 통해 올라가게 되면은 마지막으로 이 건물의 지상 2층 부분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네, 올라오시게 되면 저희 건물의 지상 2층이고요. 저희 건물 같은 경우는 바닥과 벽체는 모두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되어 있지만 지붕 같은 경우는 지금처럼 보이시는 경량목 구조로 골조가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철근 콘크리트냐, 경량목 구조냐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필요한 부분에 맞게 어떤 게 우리 건축물의 설계에 제일 잘 맞는 구조인가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처럼 철근 콘크리트 벽체에다가 경량목 구조로 지붕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철근 콘크리트를 경사 부분에다가 타설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비용적인 부분이 절감되는 부분이 있고 경사나 지붕의 다양한 형태를 구현하기가 경량목 구조가 훨씬 편하세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다가 경량목 구조로 경사 지붕을 하는 방법도 많이 시공을 하고 있으니까 어떤 구조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이 내용도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철근 콘크리트는 이제 타설식 구조다 보니까 벽체나 바닥 이런 부분들이 구조 자체가 일체화돼서 기밀성이 굉장히 좋아요. 근데 경량목 구조는 어떤 현장에서 이렇게 짜맞추듯이 못이랑 나무를 이렇게 이제 고정해 가면서 하는 구조다 보니까 기밀성이 구조 자체에서는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기밀성을 보완하기 위해 외측에서도 기밀 작업을 했고 그리고 이 건물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내측에서도 이제 가변형 투습 방수지라는 걸 사용을 해서 시공해 놓은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연결부라든지 골조와 만나는 부분 그리고 저희가 고정한 부분들에는 전부 다 이렇게 테이프 처리가 되어 있는 게 특징이고요. 이런 테이프 처리를 안 한 부분 작은 구멍만 있더라도 실제 누기나 이런 부분들이 많은 기밀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지금 이 주택 같은 경우는 그런 테이핑이나 이런 모든 부분들이 처리가 되어 있고요. 저희가 짓는 일반적인 경량목 구조 주택에서도 다 외측부에서는 기밀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가변형 투숙 박수지가 전체적으로 시공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이시면은 이제 열애소 환기 장치에 대한 급기랑 배기 라인들이 모두 다 형성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주택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지붕 석가래와 벽체 라인에 지금 글라스울 단열재를 쓴 게 아니라 이제 셀룰로스라고 하는 단열재를 충진해 놨고요. 셀룰로스 단열재의 특징은 어떤 경량 목 구조에서의 글라스울이 갖고 있는 그런 조습 성능이 떨어지는 부분을 조습값을 확보함으로써 실내의 어떤 습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이제 단열재도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게 특징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철근 콘크리트 구조 자체가 사실은 그런 조습에 대한 능력이 탁월한데 저희는 단열재 부분도 셀룰로스 단열재를 시공함으로써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같이 연계성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마감된 현장이 아니라 짓고 있는 저희 실제 시공 현장을 처음 나와 봤는데요. 이제 이 건물이 가지고 있는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한 단열, 기밀 성능, 그리고 어떤 시공 디테일들을 전체적으로 확인을 해봤고요. 그리고 이 건물이 앞으로 어떻게 마감이 되고 지어지는지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면은 저희가 나중에 완성된 현장에서 다시 한번 영상 찍어서 올려드릴 테니까요.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건축주님께서도 한번 같이 오셨어요. 그래서 기밀값이 얼마나 나왔는지 이런 것들 직접 확인하셨거든요. 내려가서 한번 간단히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건축주님 모시고 간단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님, 오늘 이렇게 실제 패시브 건축협회에서 진행하는 1차 기밀 테스트 지켜보셨는데 좀 어떠셨는지요? 기밀 테스트를 진행하니까 좀 더 시공사의 시공 능력에 대해서 검증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만약에 실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시공하는 단계에서 고칠 수 있다 보니까 비용을 더 들이지 않고 서로 이제 잘못된 점을 보완해 나갈 수 있는 점이 의사소통하는 데 있어서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 건축주님께서 저희 뭐 협회 쪽에다가 어떤 시공에 대한 문제가 있거나 저희가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항상 꼼꼼하게 또 질의해 주시고 또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하면서 공사를 해왔기 때문에 오늘 테스트 결과가 좀 잘 나올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공사 과정을 지켜보셨는지 좀 어떠셨는지요? 사실 공사 과정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지는 못해요. 근데 이제 매일 올려주시는 밴드 사진과 현장 소장님과 이제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서 현장이 좀 더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제가 어떤 요구 사항이 있을 때 이렇게 하면 반영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거를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무리한 얘기 없이 원활히 진행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저희 건축주님이랑 진행 과정에서 그 부분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건축주님도 시공 방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주셨고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 계속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저희가 소통해가면서 지금 이 공정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남은 마감 공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잘 마무리해서 문제 없게끔 또 쾌적한 주택에 입주하실 수 있게끔 한번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어떻게 지금까지 쭉 보셨을 때 저희 회사 쪽에 좀 해주고 싶은 이야기나 의견이나 이런 게 있으신지요? 마감이라고 하는 게 사실 제가 현장에 와서 보다 보면 바꾸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는 법이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서로 문제가 생길 여지가 높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원활히 소통하고 변경이 생기더라도 너그러이 얘기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요. 그리고 저희가 어떤 보이지 않는데 시공도 잘 하지만 저희는 어떤 그런 시공 디테일과 또 마감 디테일도 잘 하는 게 저희 목표이기 때문에 건축주님 충분하게 만족하실 수 있는 마감 퀄리티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시공 현장 나와서 건축주님과 간단하게 이야기 나눠봤고요. 다음에는 저희가 건물이 완성됐을 때 나와서 건축주님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때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미래하우징 죽전동 시공 현장에 나와서 진행했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